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문직에 종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도 비슷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런 큰 변화의 시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를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가 봄이 올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르고 또 겨울이 올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는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 큰 변화를 그 실체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물질주의로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 70년대 이 무렵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이제 세상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또 서구화 되면서 산업화되고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누구나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질주의 속에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변화가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기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도 한계에 달하면 다시 방향이 바뀐다. 그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20년 전쯤부터 한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서구, 일본이 항상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거꾸로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정신문화 전통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250년 정도 동안 계속 물질주의로 계속 왔기 때문입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가 여름으로 가는 것만 경험한 사람이 겨울로 가는 것을 경험 못 해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 이유 중에 또 큰 하나의 변수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ESG입니다. 이제 환경이 지금 너무나 많이 망가져 가고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챙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챙기는 과정에 비용이 들고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지금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위기는 기회가 함께 동반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또 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보다는 사실은 위기가 훨씬 더 크고요. 기회는 전문직 여러 선생님들처럼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있고 또
그런 좀 창의적이고 그런 분들, 경영을 하는 분들 중에도 새로운 것을 자꾸 탐구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ESG 분야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가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ESG 경영 실무라는 것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그 회계사를 한 17년 정도 하다가, 길을 바꿨습니다. 길을 바꿔서 인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그 지혜를 배우겠다 하고, 한국 사상, 유교 철학 이런 걸 성대에 가서 석박사를 하고, 그 18년 이상 인문학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다가 작년부터 제가, 이제 ESG를 해야 되겠다. 그 인문학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 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변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문학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임직원들, 뭐 여러 교육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팬데믹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갑자기 교육이 확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때, 온라인으로 교육하던 것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ESG가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시 그 회계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작년 10월부터 이 회계법인에 다시 컴백을 해서,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제가 회계 감사도 또 같이 대기업들은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ESG를 공부를 해보니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엄청난 기회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위험보다는 기회가 훨씬 더 큽니다. 이쪽이 아직 이제 2021년에 한번 붐이 일어났었고, 또 올 한 해 동안은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방향은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ESG 경영 실무라는 책을 이제 5월 달에 내고, 강의를 계속 하러 다니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ESG의 그 토대를 좀 마련을 해서,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기반을 제가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ESG 이해와 도입. 보통 ESG 하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하고 도입하는 절차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ESG 경영 실무의 핵심입니다. 저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공시. 이제 세무사님들께도 앞으로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이 ESG 공시와 재무제표 공시가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하듯이 ESG 공시를 같이 해야 됩니다. 사업보고서에도 같이 넣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인증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평가하는 문제, 공급망 실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제 예외가 아닌 ESG의 그 규제 대상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ESG 금융. 이 ESG가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ESG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제 자금이 그쪽으로 몰려가고요. 하지 않고 그 반대되는, 계속 탄소 배출을 한다든지 하면 자금줄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제 사례, 또 앞으로 방향성, 이런 걸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이제 ESG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어떻게
고객들이 ESG 경영을 도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또 ESG에 대한 소통이 가능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역량을 갖추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거는 제가 교재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엄청난 수해를 올해도 맞이했고 사실은 2년 전에도 맞이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에서 있었고 이것이 지방에서 있었던 차이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곳에서는 이제 가뭄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산불이 엄청 많이 올 봄에도 그렇고 계속 이어진 것은 가뭄이 심해서 그렇습니다.